네, 안녕하세요. 박영준입니다. 오늘은 등산 초보들이 겨울 산행을 하실 때 등산복 레이어링과 관련해서 흔히 저지르시는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겨울 등산은 역시 추위와의 싸움이죠. 그런데 추위뿐만이 아니라 땀하고도의 전쟁입니다. 옷이 젖고 몸이 젖으면 한기를 쉽게 느끼게 됩니다. 그거는 땀이 공기보다 무려 23배 정도 더 그러니까 전도성이라고 그러죠. 전도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땀이 몸에 젖어 있으면, 물기가 있으면 정말 춥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초보들은 흔히 이제 실수를 많이 하세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옷을 갖다가 여러 겹 껴입으시는 거예요. 평지에서는 운동을 하는 중이 아니기 때문에 추위를 막으려 그러면 옷을 여러 겹 껴입는 게 좋습니다. 그래 따뜻해지죠. 등산에서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옷을 많이 껴입으면 땀이 났을 때 그 땀이 여러 겹을 껴입으셨기 때문에 그 여러 겹이 전부 젖어 있습니다. 등산하는 중이니까 계속 땀이 나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 겹이 있으면 이 여러 겹을 다 말리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산에서 다 내려올 때까지도 땀이 안 말라서 산에 내려와서도 으슬으슬 추운 경우가 생기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 겹을 껴입으시면 실수록 이 땀이 수증기로 변해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러 겹에 쉽게 말하면 장막이 쳐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못 나가겠죠. 그래서 겨울 산행이라 하시더라도 3겹 이상을 껴입으시면 안 돼요. 대부분의 산행은 물론 4겹을 껴입어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3겹 이하로 옷을 껴입으시고 춥다 그러시면 안쪽에 있는 베이스 레이어와 가운데 있는 미들 레이어를 보온성이 좋은 좀 두툼한 것 이런 것을 입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산행의 95% 이상은 그 차림으로 등산이 가능하시고 가시는 산의 고도나 또는 그 운행하시는 기온대가 있거든요. 뭐 영하 이렇게 영상 10도에서 영하 한 2, 3도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베이스 레이어 그리고 미들 레이어의 두께를 조절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가셔야지 땀이 빨리빨리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옷을 입었을 때 순서가 있습니다. 특히 패딩하고 자켓하고요. 요걸 어떻게 입어야 되느냐 하는 순서가 있는데 뭐 베이스 레이어, 미들 레이어는 뭐 딱 순서가 정해져 있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패딩을 안쪽에 입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패딩을 제일 바깥쪽에 입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요 순서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해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보면 막 이제 패딩을 밖에다가 막 입으시고 안에 자켓 입고 밖에 입으시고 이런 분들을 제가 종종 봬요. 산에 가서. 그러면 좀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실제로 그 패딩을 한쪽에 입는 경우, 그러니까 베이스 레이어와 미들 레이어로 충분한 보온을 얻지를 못할 때, 그러면서 바람도 엄청 불고 눈도 내리고 이런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패딩을 안쪽에 입을 수밖에 없어요. 안쪽에. 그런데 이 쉘 자켓, 쉘이라면 소프트 쉘과 하드 쉘이 있는 겁니다. 그 자켓 안쪽에 패딩을 입으시면 문제가 이 쉘 자켓이라는 게 아무래도 베이스 레이어나 또는 미들 레이어보다 훨씬 땀이 안 나갑니다. 밖에서 땀이 못 나가게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땀을 조금씩 내보내기 때문에 안쪽에 패딩이 다 젖어버려요. 그래서 거위 털로 만든 등산에서 많이 쓰이는 패딩은 가운데 입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패딩이 땀이 먹으면 이 거위털이 두께가 얇아져요. 두께가 얇아지고 젖은 그만큼 보온성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만약 너무 추워서 패딩을 꼭 입어야 되겠다 이러시면, 산행 중에는 자켓이 대부분 다 조금 젖어 있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안쪽에서 나오는 땀들이 결국은 자켓이 밖에 있기 때문에 그 자켓 밖은 굉장히 추운 날씨예요. 기온이 낮아요. 근데 안쪽은 덥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안쪽에 결로가 생겨요. 그래서 그 결로 때문에 땀이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 예. 결로 때문에 땀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래서 이 땀이 결로 때문에 나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수증기로 변해야만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입으신다 그러면, 패딩을 추워서 입어야 되겠다 그러시면, 일단 이제 운행하시면서 그 지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쉘 자켓의 지퍼를 열어서 많이 통기를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자켓을 벗어버리세요. 그래서 배낭에 넣고 패딩만 입으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땀 처리가 좋습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패딩이 안에 멤브레인 없거든요. 밖에 이제 그러니까 바람막이의 기능을 하는 이제 원단을 밖에다가 씌워놨거든요. 그래서 글로 땀이 그래도 쉘 자켓보다는 잘 나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체온 유지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세요. 그리고 쉘 자켓 안에 입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막 눈보라가 막 치고 이러면 이 패딩만 입거든 패딩 다 젖어버리거든요. 패딩에 눈 떨어지고 엉망진창 됩니다. 그리고 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도 그럴 때는 쉘 자켓이 필요한데, 이 쉘 자켓을 안에 입으실 때는 그 안에 입는 패딩 자켓이 거위털이 아니고, 요새는 이제 합성 충전재가 들어간, 합성 충전재도 뭐 프리마로트나 뭐 요새 나오는 뭐 풀마필이나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좋은 것들이. 그런 것들은 젖어도 보온 성능을 발휘합니다. 보온 성능이 급격하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약간 떨어지긴 해요. 그렇지만 안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 안쪽에 그 패딩의 그 충전재가 합성 충전재가 아니라 합성 섬유가 아니고 울이 들어간 것도 있어요. 그 울 들어간 것도 보온성이 그렇게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온을 잘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자켓 안쪽에 입으시는 거고, 이게 두툼한 이런 그 밤 패딩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그거는 우리가 산에서 추위로부터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건 되도록이면 안 젖게 계속 갖고 다니셔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입으셔야 된다. 안 젖지 않도록. 그래서 순서를 좀 잘 지키시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이다. 그러면 이걸로는 예를 들자면 세겹, 그다음 베이스 레이어, 미들 레이어, 쉘 자켓으로 그래도 추위를 내가 못 견디겠다 그러면 쉘 자켓은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땀이 조금 나가는 길을 준비를 시켰다가 패딩을 입고 그냥 배낭을 메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도 그렇고 며칠 전에도 그렇고 계속 뭐 그런 이야기들이 올라오는데, 이제 산에 가서 추우셨나 봐요. 그래서 장갑을 사야 되는데, 비싼 그 메이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크테릭스나 이런 거, 이거를 사야 되냐고 뭐 묻는 그런 것들이 올라오고, 오늘은 또 세륨 이야기가 또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메이커하고 이 방한 능력 있지 않습니까? 옷의 방한 능력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싼 것도 똑같은 성능, 그러니까 보온 기능을 할 수 있는 제품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국산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또 브랜드 중에서는 좀 저가를 만들어내는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크나 또는 뭐 오토복스 같은 건 엄청 비싸죠. 굳이 그걸 사신다고 해서 더 따뜻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보다 작은 돈을 들이시더라도 얼마든지 따뜻하게 다니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비싼 거는 일단은 브랜드 때문에 비싼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되는 소재가 예를 들자면 뭐 기본적으로 약간
조금 더 빨리 마른다든지 아니면 냄새가 안 나는 처리를 했다든지 DWR이나 발수 처리가 이제 오래 좋은 거로 돼 있다든지 그런 미세한 차이들 때문에 가격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비싸다고 내 몸을 잘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제 원단 공부를 좀 하시고 소재 공부를 조금 하셔서 내가 어떤 소재로 만든 그런 등산복이나 또는 뭐 양말이나 또는 장갑이나 이런 걸 사야 되겠다. 그러시면 그런 소재를 사용한 것을 찾아보시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아주 고가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따뜻하게 등산을 다니실 수 있어요. 돈을 쓰신다 그러면 추위를 막기 위해서 그러면 비니 이거 얼마 안 합니다. 비니 그 다음에 좋은 양말 체온을 여기서 굉장히 많이 뺏깁니다. 그 다음에 발시력을 미칩니다. 그런 건 얼마 하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뭐 요새 세일할 때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곧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양말 같은 거 사면 11,000원이면 좋은 양말 삽니다. 비니도 뭐 2, 3만 원이면 얼마든지 좋은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비니가 있거든요. 거기 투자하시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베이스 레이어. 이 안쪽에 제일 피부로부터 빨리 땀을 이렇게 격리시킬 수 있는 이 베이스 레이어 여기 투자를 하세요. 그거를 얇은 거와 조금 이제 브린제 같은 것도 있겠죠. 그리고 약간 도톰한 거거든요. 브린제는 그보다 얇은 거 또 도톰한 거, 그보다 도톰한 거 그렇게 해봐야 돈을 만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미들 레이어 여기다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것도 미들 레이어도 좀 얇은 거 그리고 도톰한 거 이렇게 하시면 밖에 있는 쉘 자켓은 좀 저렴한 거 사셔도 추위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그 다음에 제일 밖에 있는 거 거위털은 거위털 자켓도 이제 필파워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비싸져요. 굉장히 비싸져요. 근데 필파워가 조금 낮으면 대신 저렴하거든요. 대신에 이것이 추운 게 아니라요. 패킹을 하면 약간 크고 그 다음에 좀 무겁습니다. 같은 내한온 들어갔을 때 필파워가 높으면 가벼워져요. 그리고 패킹 사이즈도 줄어들어요. 근데 그 때문에 이거를 70만원, 50만원을 더 주고 이걸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초보시라면. 높은 산을 가는 사람들은 무게 뭐 50g, 100g 가지고 신경을 쓰지만은 뭐 그런 산 안 가시잖아요. 그러면 배낭에 조금 더 그래 봐야 200g, 300g입니다. 무게 차이가. 그거 넣고 심한 경우는 한 500g까지도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거 이제 밑에 구겨서 그 배낭 밑에다 넣고 다니시고 입고 다니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가라고 해서 반드시 더 따뜻한 건 아니다. 요거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뭐 등산 초보들이 이 등산복, 겨울 등산복 입으실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